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악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경남 사천 하늘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가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F-22는 출고 후 첫 비행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F-35는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유로파이터는 18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22일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홍윤석, 한화시스템 레이더연구소 23년을 오직 레이더 하나만 바라본 엔지니어입니다. 미국이 기술을 거부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을 때, 우리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렸습니다.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햇빛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쓸려 아스팔트 위를 굴러다니는 낙엽들.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위사업청 회의실.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측, 그리고 미국 측.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측 파트너가 문서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냥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채워진 종이였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읽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단 6글자였습니다.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전 체계, 체계 통합 소프트웨어. 4가지였습니다. 전투기의 심장,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 전투기의 신경계. 바로 그 4가지를 미국은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미국 측 담당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말쑥한 정장, 넥타이는 감청색,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기술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됩니다. 기술 이전은 양측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역량으로는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귓속에서는 그 문장들이 날카로운 금속처럼 긁혔습니다.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 운용하기 어렵다. 최종적이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통증에 집중했습니다. 화를 사귀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에게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회의는 3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는 미국 측 담당자. 그가 나가면서 동료에게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통역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한 결과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차들이 빨간불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상이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사실 그 굴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대한민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훈련기입니다. 당시 우리는 처음으로 세계적 수준의 항공기 개발에 참여한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측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과 배울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분명해졌습니다. 기체 구조 설계,
공기역학 계산, 이런 것들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전자 체계 통합 작업,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핵심 알고리즘, 임무 컴퓨터의 내부 코드, 이 부분만 되면 미국 측 기술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작업 중 어느 순간, 잠깐, 화장실 좀,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다른 팀에서 회의 요청이 왔네요. 핑계는 늘 달랐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너희에겐 보여줄 수 없다. 당시 저는 막 연구소에 들어온 신참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3년 차.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흡수하고 싶은 기술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선배 연구원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 11시였습니다. 연구소 복도에는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홍 씨, 우리가 30년을 해도 미국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영원히 부품 조립이야. 담배 연기가 형광등 불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섭도록 현실적으로 들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현실은 숫자로도 증명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들, F-15K, F-16, 수백 대의 전투기. 하지만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우리는 직접 고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요청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수출 허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그 사이 우리 전투기는 경납고 안에 멈춰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 상공에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다.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 군용기가 경계를 넘어온다. 그 순간 우리 전투기 몇 대가 정비 중이라면 우리는 미국의 부품 승인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무색한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는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2013년 파리 에어쇼. 저는 젊은 연구원 신분으로 처음 그 자리에 갔습니다. 파리의 6월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F-35 라팔, 유로파이터, 그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압도됐습니다. 우리 부스는 작았습니다.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KF-X 개발 계획을 소개하는 패널과 모형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유럽 방산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성. 양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자신감이 온몸에서 흘러넘쳤습니다. 그가 우리 부스 앞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패널을 훑어봤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개발 일정, 목표 성능. 그가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통역관이 조용히 전달해줬습니다. 장난감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마에 깊게 팬 주름, 비웃음 섞인 눈가의 주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주름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그때는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미국 방산 전문가는 공개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KF-X 사업은 야망은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A사 레이더 독자 개발은 현재 한국의 기술 기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반쪽짜리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개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중국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KF-21의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관영 매체와 포털 사이트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서방 기술을 짜깁기 한 엉터리 비행기, 4.5세대라고 자랑하지만 J-20 앞에서는 고철이다. 한국이 무슨 전투기야? 100년이 걸려도 우리 수준에 못 온다. 그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산 관계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독자 전투기는 무리입니다. 우리 F2 후속기 사업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십시오. 기술력 없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며 그 어려움조차 한국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비웃음이었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디서나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은 못한다.
한국이 무슨 2015년 그 통보 이후 우리 내부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면 어떻게든 재협상해야 한다.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 20년이 걸린다. 예산이 없다. 기술이 없다. 인력이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이유는 많았습니다. 논리도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쪽, 저는 그쪽에 속했습니다. 100명의 레이더 개발팀, 그 팀원들,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을수록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A사 레이더, 능동 이상배열 레이더, 초당 수천 번, 전파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 200km 밖의 적기를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잡아내는 기술, 전투기의 눈, 전투기가 있어도 이게 없으면 그냥 날아다니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해외 방산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독자 개발하려면 최소 20년. 어떤 전문가는 더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레이더 기술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집약입니다. 한국이 지금 가진 건 열정뿐이죠. 비웃음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건 열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뒤집어 들었습니다. 열정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막내가 태어난 지 석 달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막내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예산은 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들으면 큰 숫자 같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알면 달라집니다. F-22 랩터 한 대의 가격 약 2,200억 원. 미국이 F-22를 개발하는 데 쏟아부은 돈 66조 원이 넘습니다. F-35 개발비 1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로파이터 개발비 약 45조 원. 우리는 8조 8천억 원으로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A사 레이더도 IRST도 전자전 장비도 체계 통합 소프트웨어도 전부 포함해서 8조 8천억 원. 불가능한 숫자처럼 보였습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무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 서버 팬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저는 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 나라는 영원히 누군가의 허락 아래 전투기를 날려야 할 것입니다. 독도가 위태로울 때도, 이어도가 흔들릴 때도, 우리 영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부품 하나를 고치기 위해 워싱턴의 전화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면 그 현실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막내, 아이. 지금 막 웃음을 배우기 시작한 막내.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아이.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모니터 옆에 세워뒀습니다. 치워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는지를. 그날 밤 12시 저는 팀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야근 중이던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눈 밑이 검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도 피곤했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23년째 레이더 외길을 걸어온 선임 연구원, 박사 학위를 3개 가진 전파 전문가,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젊은 연구원. 저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또 멈췄습니다. 우리는 7년 안에 합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의자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계 12번째 레이더 강국.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차가운 밤 작은 회의실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씨앗도 함께 심어졌습니다. 201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에서는 아무도 새해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달력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연구실 불은 12월 31일도 1월 1일도 똑같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발 기간 7년, 예산 8조 8천억 원, 인력 한화시스템 레이더 연구소 100여 명, KAI 포함 전체 개발 인력 약 1,700명, 그리고 참여 협력 업체 700개, 대한민국 전국 곳곳의 크고 작은 업체들, 볼트 하나, 케이블 하나, 센서 하나, 모두 누군가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들,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전 장비, 체계 통합 소프트웨어, EO TGP,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항공전자 통합 컴퓨터,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전투기 안에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기초 설계였습니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수식을 세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보고서들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A사 레이더 팀. 저는 이 팀의 책임자였습니다. 팀원들과 매일 아침 8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처음 6개월 우리가 만든 것은 실패의 기록뿐이었습니다. A사 레이더의 핵심은 TR 모듈입니다. 송수신 모듈, 전파를 쏘고 받는 작은 반도체 소자. 이 모듈이 수천 개 모여 레이더 배열 안테나를 구성합니다. 각 모듈이 수천 분의 1초 단위로 서로 다른 위상의 전파를 방출하면 전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됩니다. 그것이 A사의 원리입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번째 TR 모듈 시제품, 전력을 넣었습니다. 3초 만에 탔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기가 났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 방열 설계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5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10번째, 20번째, 실패는 쌓였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시기, 저는 매일 밤 퇴근길에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켜지 못한 채 5분씩, 10분씩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하루를 안고 그 문을 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될 거야. 제가 한 말인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더 떠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16년 여름, 처음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산 검토 회의였습니다. 정부 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진도를 보면 개발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A사 레이더 독자 개발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가운 회의실 공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외국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말. 저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포기를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외국 레이더를 씁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를 수리할 때마다 다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실패들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돌파구가 나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만 더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재검토합니다. 6개월, 180일. 저는 그날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더 빨리 합니다. 더 많이 실패합니다. 그 대신 매번 왜 실패했는지 0.1mm 단위까지 분석합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 기록부를 만들었습니다. TR 모듈 실패 1번, 원인 분석, 대응 방안, TR 모듈 실패 2번, 원인 분석, 대응 방안. 그 기록부는 1년이 지나자 두께가 손바닥 너비를 넘었습니다. 실패의 두께가 지식의 두께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7년 초봄, 팀원 중 막내였던 연구원, 입사 2년차, 그가 새벽 2시에 저를 불렀습니다. 소장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방열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만들어 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 그날 새벽, 우리는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4시간 동안 손으로 직접 모듈을 조립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전력을 연결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1분, 2분, 3분,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15분, 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됩니다. 회의실이 터질 듯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선임 연구원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TR 모듈의 첫 번째 생존. 그 뒤로 우리는 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TR 모듈 하나를 만드는 것, 그리고 수천 개를 균일하게 만드는 것.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레이더 배열 안테나에는 TR 모듈이 수천 개 들어갑니다. 그 수천 개가 모두 동일한 성능을 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파 간섭이 생깁니다. 표적 탐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레이더 자체가 먹통이 됩니다. 균일성. 이것이 다음 난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모듈을 손으로 하나씩 측정하고 보정하고 조립했습니다. 자동화 공정이 없었습니다.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했습니다. 연구소에는 돋보기를 쓴 연구원들이 늘었습니다. 현미경 앞에 앉아 0.1mm 단위를 조정하는 사람들. 허리가 굳었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어깨가 뭉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IRST 팀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이것의 개발 과정은 한편의 첩보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화 시스템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와 기술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지원, 공동 개발. 그런데 막상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의 신호 처리 로직은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 독점 기술이라 공유가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 이야기합시다. 다음 질문. 이 필터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기준은요? 그것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냉각 설계의 핵심 로직은요? 그 부분은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심을 뺀 껍데기만 주려 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재익 수석연구원, IRST 개발의 실질적 책임자.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기술자들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일부러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된장찌개, 막걸리.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탈리아 기술자들은 젓가락을 어색하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리아 기술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단순해지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재익 연구원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저녁 자리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 기술자들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이재익 연구원은 바로 연구소로 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한마디를 코드로 옮겼습니다. 적용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새벽 2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런 저녁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저녁 자리에서 얻은 파편들을 연구실에서 밤새 이어붙이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이탈리아 기술자가 무심코 한 말, 우리 초기 버전에서는 이 방식을 써봤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 이유가 힌트가 됐습니다. 어떤 날은 기술자가 화이트보드에 잠깐 그려놓고 지운 도식, 그것을 화장실 간 사이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도식 하나가 3개월치 방황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4년 뒤 이재익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외국 업체 기술이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말이 우리 모두의 말이 됐습니다. 한편 또 다른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문제였습니다. KF-21 개발 비용 8조 8천억 원. 그중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금액 1조 7천억 원. 전체의 20%. 인도네시아는 그 대가로 기술 이전을 받고 자국산 전투기 개발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이 지연됐습니다. 처음엔 몇 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냅니다. 우리가 왜 저쪽 목까지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까?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신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잃으면 KF-21은 론칭 커스터머를 잃습니다. 첫 번째 수출국. 그것을 잃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KF-21의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아무도 사지 않은 전투기는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밀고 당기는 협상, 분담금을 조정하는 협상, 납입 일정을 조율하는 협상, 몇 년에 걸친 협상이었습니다. 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개발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위에서 해결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A사 레이더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R 모듈 문제를 해결하고 균일성 문제도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험. 실제 전투기에 탑재해서 하늘에서 검증해야 했습니다. 지상 실험실에서 아무리 잘 됐어도 하늘에서 안 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해안 고도 3만 피트, 약 9,000m 상공. 그 고도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기압은 지상의 3분의 1점. 기체에 가해지는 진동과 충격. 지상 실험실에서는 재현이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처음 공중 실험. 레이더를 켰습니다. 5분 후 오작동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데이터가 튀었습니다. 표적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했습니다. 파일럿이 무선으로 말했습니다. 레이더 불안정합니다. 착륙 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원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고고도에서의 급격한 온도 변화, 영상 10도에서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모듈 내부의 미세한 금속 연결부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접촉, 저항이 변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컵라면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수식이 가득 찼습니다. 지워지고, 다시 쓰이고, 지워지고, 다시 쓰이고. 새벽 5시,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접합 재료를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온도 변화에 더 탄성 있는 소재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재? 항공우주용 특수합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3주가 걸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주 동안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소재가 도착했습니다. 모듈을 재제작했습니다. 다시 비행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고도 3만 피트. 레이더를 켰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안정적이었습니다. 파일럿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더 정상입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탐지거리 문제였습니다. 목표는 200km. 실제 측정 결과 150km. 목표의 75% 부족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전파 출력을 높이면 됩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늘어납니다. 전력이 늘어나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모듈이 탑니다. 이미 경험한 문제였습니다. 전력을 높이지 않고 탐지 거리를 늘리는 방법.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답은 소프트웨어에 있었습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노이즈를 거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수백 번의 코드 수정.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비행 시험. 고도 3만 피트. 레이더를 켰습니다. 표적을 설정했습니다. 200km.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04km. 관제실이 조용했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15년 11월 차가운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파리 에어쇼의 그 비웃음을 떠올렸습니다. 20년이 걸린다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204km. 우리가 만든 숫자였습니다. 미국이 안 줬던 기술로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그 무렵 주변국들의 반응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KF-21 개발 소식에 연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서방 기술을 짜깁게 한 엉터리 비행기. 우리 J-20 앞에서는 고철이다. 한국이 무슨 전투기야. 4.5세대를 자랑한다지만 우리 5세대 스텔스기와 비교가 되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조롱하는 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으면 조롱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은 경계의 다른 표현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부는 달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냉정한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KF-21은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J-20의 직접 경쟁자가 될 것이다. 가격은 저렴하고 서방 기술 기반이라 미제를 못 사는 나라들이 선호할 것이다. 이건 우리 방산 수출에 심각한 위협이다. 그 분석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불안해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산 차세대 전투기 F-3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F-2 전투기의 후속기, 100대 생산 계획, 예상 개발비 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우리의 5배가 넘는 예산. 그런데 개발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2031년 생산 예정, 그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방산 관계자들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8조 8천억 원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45조 원을 써도 아직 시제기도 없다. 그 격차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우익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필사적인 폄하가 이어졌습니다. KF-21은 엔진도 외국산이다. 레이더도 결국 일부는 협력이다. 진정한 독자 개발이 아니다. 저는 그 말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20년이 걸린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독자 개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체계 통합. 이것이 가장 가혹한 싸움이었습니다. 전투기 안에는 수십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A사 레이더, IRST, 전자전 장비, 항법 장치, 무장 관리 컴퓨터, 비행 제어 컴퓨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오차 없이. 예를 들어 봅시다. 레이더가 200km 전방에서 표적을 탐지했습니다. 그 정보가 0.001초 안에 무장관리 컴퓨터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장관리 컴퓨터는 그 정보를 받아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전달해야 합니다. 동시에 IRST가 적외선으로 동일 표적을 이중 확인합니다. 전자전 장비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교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50 개발 당시
미국은 이 체계 통합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극비 중에 극비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 체계 통합 시험, A사 레이더와 무장관리 컴퓨터를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컴퓨터로 넘어가는 순간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컴퓨터가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토콜 문제였습니다. 데이터 형식이 달랐습니다. 레이더가 말하는 언어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번역기가 필요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번역기, 미드웨어. 우리는 이것을 처음부터 짜야 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미드웨어 1.0이 완성됐습니다. 다시 시험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0.003초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0.003초. 대수롭지 않게 들립니까? 초음속 전투기에서 0.003초의 지연은 치명적입니다. 마하 1.8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0.003초면 약 2m를 날아갑니다. 미사일 유도 오차가 생깁니다.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코드를 한 줄씩 뜯어봤습니다. 비효율적인 루프를 찾아냈습니다.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했습니다. 최적화했습니다. 또 최적화했습니다. 3개월 후 지연 시간 0.0008초. 다시 3개월 0.0003초. 다시 2달 0.00009초. 목표였던 0.0001초보다 빠른 수치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팀원들 앞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팀원들도 울었습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확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 같은 시기 KAI 기체 설계팀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KF-21의 기체, 그 자체를 만드는 사투였습니다. 설계팀의 밤은 우리보다 더 길었습니다. 공기역학 시뮬레이션, 구조 강도 해석, 수천 번의 CFD 계산, 컴퓨터가 며칠씩 돌아가야 결과가 나오는 계산들. 그 결과를 보고 또 수정하고 또 계산하고 어느 날 기체 설계팀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수직, 미익 설계에서 고바듬각 구간의 불안정 특성이 나타납니다. 고바듬각, 기체가 크게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비행, 격렬한 공중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동입니다. 그 구간에서 기체가 불안정하다면 파일럿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원인은 꼬리날개와 동체 사이의 공기 흐름이었습니다. 특정 각도에서 와류가 생겼습니다. 그 와류가 꼬리날개를 흔들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꼬리날개 형상을 바꾸는 것. 하지만 그러면 기체 전체의 무게 중심이 달라집니다. 연수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늦어집니다. 대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고바듬각 구간에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조종면을 미세 조정해 와류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방법,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KF-21의 철학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신 소프트웨어로 해결한다. 더 빠르게, 더 유연하게, 더 저렴하게.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팀이 달려들었습니다. 3개월, 500번의 시뮬레이션, 최종 알고리즘이 완성됐습니다. 검증 비행을 했습니다. 고바듬각 기동, 완벽히 안정적이었습니다. 2021년 4월, KF-21 CJ 1호기가 공개됐습니다. 롤아웃 행사, 4000 KAI 공장,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 속에서 그 날개를 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레이더가 그 기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팀원들과 나란히 서서 그 기체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어깨를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 CJ 1호기 첫 비행 4000 하늘
제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땅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잊었습니다. 관제탑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을 가르는 은빛 기체. 1800m 상공에서 KF-21이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숨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쌓아온 7년치 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제기 비행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검증해야 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13,000개의 시험 조건, 공중급유, 공대공, 무장발사, 고받음각 기동, 초음속 비행, 극한 기상 조건, 이 모든 것을 42개월 안에 완료해야 했습니다. 42개월, 126주, 우리는 달렸습니다. 공중급유 시험, KC-330급 6기와의 첫 공중급유, 기술적으로 극도로 정밀한 작업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나는 두 기체가 불과 수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호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 시도 실패했습니다. 속도 조절이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호스 연결이 됐다가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연결이 됐습니다. 연료가 흘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파일럿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렸습니다. 급유 완료. 공대공, 무장발사 시험, 미티어 미사일, 사거리 200km 이상, 아시아 최초 채택, 발사 순간, 화염과 함께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표적 드론을 추적했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그렇게 42개월간 1600회 이상의 비행 시험,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두 완료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F-35 개발 과정, 수십 건의 사고, 수조 원의 추가 비용, 수년의 지연. 우리는 사고 없이 1600번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5일, 사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저는 그날 오전 아무도 없는 연구소에 먼저 들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옆, 여전히 놓여있는 사진. 이제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닌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막내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올해 2015년 11월 그 사진을 서랍에 넣었던 날, 막내는 석 달짜리 아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해냈다. 3월 25일 출고, 그리고 22일 후 4월 15일 양산 1호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F-22는 5개월이었습니다. F-35는 10개월이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18개월이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1년 1개월이었습니다. 우리는 22일이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KAI 직원들, 공군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담당자들, 그리고 우리 개발팀. 하늘은 맑았습니다. 4월의 사천 하늘,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파랬습니다. 저는 활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양산 1호기가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은빛 기체, 날개 아래 탑재된 미티어 미사일 형상의 더미, 그리고 기체 안, 우리가 만든 A사 레이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체를 바라봤습니다. 파일럿이 탑승했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제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깊은 굉음, 그 소리가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이동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엔진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굉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옆에 서 있던 팀원들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속도가 올랐습니다. 기체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날개가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땅을 박차고 수직으로 하늘로.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냥 그 기체를 바라봤습니다. 올라갔습니다. 300m, 500m, 1000m, 1500m. 기체가 선회했습니다. 우아하게, 날렵하게, 정확하게. 파일럿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렸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이상 없습니다. 비행 정상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방아쇠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의 그 회의실, 기술 이전 거부, 파리 에어쇼의 그 비웃음, 20년이 걸린다던 말, 불가능에 가깝다던 말, 새벽 2시에 컵라면, 탔던 모듈들, 실패 기록부의 두께, 독일 소재를 기다리던 3주, 204km의 그 숫자, 아내가 조용히 밥을 더 떠줬던 그 밤, 막내의 사진, 그 모든 것이 그 기체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2일이었습니다. 출고 후 첫 비행까지 단 22일.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F-22 랩터 출고 후 첫 비행까지 5개월, 미국 F-35A 10개월,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18개월 이상, 스웨덴 그리펜 2 소프트웨어 인증 지연으로 1년 1개월. 우리는 22일. 이것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닙니다. 22일 안에 비행이 가능했다는 것은 양산 1호기가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42개월간 시제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1600회 이상의 무사고 비행, 13,000개의 시험 조건 완료. 그 데이터가 양산 1호기에 완벽하게 이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다는 것을, 한국이 세계에서 12번째 첨단 A사 레이더 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미국이 안 줬던 기술, 20년이 걸린다던 기술, 불가능에 가깝다던 기술, 우리는 7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F3 개발에 쏟아붓는 예산 5조 엔, 약 45조 원. 우리가 KF-21 전체 개발에 쓴 돈 8조 8천억 원. 일본의 5분의 1. 일본의 F3 첫 비행 예정 2031년 이후. 우리 KF-21 양산 1호기 첫 비행 2026년 4월 15일. 5년 이상 앞섰습니다. F-35 개발 과정의 사고 건수 수십 건. KF-21 시제기 42개월 비행 시험 사고 건수 0건. KF-21 국산화율 65%. 운영 비용 경쟁 기체 대비 20에서 30% 이상 저렴. 2호 TGP 국산화율 80% 이상. 이 숫자들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엉터리 비행기라고 조롱하던 관영 매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방산 전문가들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은 중동 및 동남아 시장에서 제20의 직접 대체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는 중국의 방산 시장 점유율에 심각한 위협이다. 일본 방산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8조 원으로 이것을 해냈다면 우리의 45조 원짜리 계획은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터졌습니다. 차라리 KF-21을 사는 게 낫지 않겠나? 폴란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문의했습니다. FA-50을 이미 운영 중인 나라들이 KF-21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연구소. 모두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실패 기록부를 꺼냈습니다. TR 모듈 실패 1번, 2번, 3번, 수십 번, 수백 번. 저는 그 기록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누군가의 새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은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덮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레이더가 아닙니다.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건 이 나라가 다시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 권리였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이어도 바다 위에서, 우리 영공 어디에서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막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행 성공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복도였습니다. 똑같은 형광등, 똑같은 에어컨 소리.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밤새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축하 메일들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를 봤습니다. 독일 기업 이름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대기업.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그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회의실. 그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남자였습니다. 60대.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2013년 파리 에어쇼. 우리 부스 앞에서 비웃었던 그 남자. 장난감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를 봤습니다. 서로 알아봤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저는 2013년 파리에서 귀하의 부스 앞을 지나쳤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깊게, 90도로.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때 제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KF-21을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엔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우실 게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방산 관련 기관의 관계자였습니다.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의 F3 개발 현황, 예산, 일정, 문제점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8조 원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끝까지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그 현실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팀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레이더 팀 100여 명, 우리 팀만큼은 함께였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소고기였습니다. 저였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23년간 레이더 하나만 바라본 선임 연구원.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젊은 연구원. 그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새벽 2시에 저를 불렀던 막내 연구원. 그는 이제 후배들을 이끄는 선임이 됐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레이더가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이 나라 아이들이
하늘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그 미래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예전처럼 핸들을 잡고 앉았습니다. 예전엔 이 자리에서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엔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하늘, 저 하늘, KF-21은 전투기입니다.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권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100명이, 우리 1700명이, 우리 700개 업체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동을 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막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일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